퇴직 예정자분들이랄까 이미 퇴직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나 걱정거리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문제일 텐데요. 이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복기입니다. 지난달 한번 신문기사에 언급된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국민연금 잘못 손댔더니 노후 생활을 굉장히 힘들게 이어가고 있다. 아니 그 이유는 내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격이 피부양자 인정이 돼서 자녀들에게 등록을 한 상태에서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아니 국민연금을 수령하자마자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이 돼서 매월 25만 원 이상씩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게 맞습니까? 라는 걱정을 토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이 대상자의 사연은 이럴 겁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별도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를 신청하고 이후에 소득이 있을 때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 금액을 늘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득이 있어서 굳이 수령할 필요가 없는 대상자들은 연기를 통해서 연간 7.2%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인상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 대상자가 그런 상황일 텐데요. 연기를 하고 추납을 했더니 연금이 종전 정상 수령 금액 대비 많이 늘어났겠죠. 늘어나다 보니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는 소득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던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과거의 기준은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던 소득의 기준은 3,400만 원 개인의 소득 기준이었는데요. 이것이 2022년 9월부터 개인 소득 기준 2천만 원 이하로 피부양자가 인정이 되는 그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편이 됐었죠. 종전에 피부양자로 남아있던 분들께서 대폭 지역가입자로 독립부과 대상자로 편입이 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들이 제 나이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조기 수령하는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연간 조기 수령하는 대상자가 한 5만 9천여 명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2023년은 1월부터 6월까지 한 6만 3천여 명을 넘길 정도로 그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간 합산하는 연금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니까 줄여야지만 피부양자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국민연금을 인출하고 있다. 조기 수령.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국민연금은 손해연금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과거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득의 요건과 재산의 요건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득의 요건은 개인의 종합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우리가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서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자는 피부양자 인정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연금소득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죠. 연금소득 공적 연금만 반영해서 우리 피부양자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합니다. 재산 요건은 금융자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이랄까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일 자격이 지역가입자로 변동이 됐다면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은 직장가입자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받는 보수, 즉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이 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024년 기준 2월부터 종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출에 반영이 됐던 자동차 기준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만 고려하면 되겠네요. 소득 요건 중에서 이자와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과세소득만 반영이 되는데요. 그 금액의 규모가 1,000만 원이 초과할 때 보험료 산출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랄까 이런 공적연금으로부터 수급하는 금액만 보험료 산출에 반영이 되고 퇴직연금이랄까 민간 금융회사에서 우리가 인출하는 사적연금 소득은 보험료 산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자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데요. 퇴직한 다음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이 돼서 부과되는 보험료 너무 많아. 내가 회사 다닐 때는 얼마 안 됐는데 2배 이상이 커. 이럴 때 이 부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을 퇴직자들에게 자격 변동에 따라서 보험료가 일시에 늘어났을 때 일정 정도 부담을 다운시킬 수 있게끔 우리가 권장하는 제도가 이미 계속 가입이 있는데요. 이걸 신청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아닌 재직 기간 중에 우리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을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부담만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피부양자로 본인에게 등록할 수 있었던 직계가족을 계속 피부양자 자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36개월 동안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조정이랄까, 명의에 대한 분산이랄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자격 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에서 직장가입자 신분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만이 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보험료가 조정이 될 텐데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이 되는 대상자에 한해서 보험료 이만큼 내세요라고 고지서가 날라올 텐데요. 그 고지서를 보게 되면 언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아마 납기가 있을 겁니다. 그 납기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야 자격 변동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된 첫 번째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됩니다라고 납기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 납기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 30만 원씩 내는데 지역 가입자 보험료 60만 원 부과된 거 대폭 줄여주는 건 고마운 일인데 그러면 이 금액을 36개월 동안 무조건 동일하게 계속 내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보다 재산과 소득의 기준이 그 기간 동안 변경이 돼서 오히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조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임의계속 가입 자격 탈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그에 걸맞는 보험료가가 부담이 돼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 퇴직한 이후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자격에 대한 변동과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